수학의 정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중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의 정석을 꼭 봐야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고등학교 끝까지 보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시점부터 사실상 수학의 정석은 필요 없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의 정석을 봐야 1등급이 되냐, 수학의 정석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1등급이 되냐, 안 해도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10% 기준 1등급이 아니라 한 5% 기준 1등급 혹은 4%까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거 안 해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수학의 정석에 있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류의 문제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방네 다 있어요. 하지만 수학의 정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그 특징적인 문제들 없이도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다른 문제집들을 통해서 그런 류의 실력들을 기를 수가 있고, 수학의 정석에만 있는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몰라도 고등학교 때 1등급 받거나 1등을 하거나 수능을 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정석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관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르칠 때 이 개념이 이 다음에 뭐가 있고 이 다음에 뭐가 있고가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이에요. 완전 초짜 선생님이 처음 가르쳤어요. 그러면 처음 가르칠 때는 진짜 온갖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번쯤 가르치고 나면은 좀 뭔가 이거 다음엔 이걸 배우고 이거 다음에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해낼 수 있겠지? 그럼 요걸 해낼 수 있는데 요거는 해내기가 힘드니까 나는 요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좀 더 잘 가르쳐야지 라는 게 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재들을 가르칠 때 이제 교재 순서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의 정석이 갖고 있는 교재 순서와 개념서들이 갖고 있는 개념 설명의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학의 정석과 다른 책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고, 다른 책들끼리도 좀 많이 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한 5번, 10번 정도 돌리고 나면은 계속 했던 책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효율도 더 좋은 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관성 때문에 수학의 정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저희 용어로는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저러한 방식으로 가르쳐라는 것 이외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최적화가 되고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석이라서 강사들이 쓰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써왔던 교재가 정석이어서 굳이 다른 교재로 넘어갈 필요성이 없어서 그걸로 고착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석은 개념이 불친절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 게 있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방식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정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개념은 강사한테 배울 거잖아요. 요즘 학생이 첫 개념을 본인이 혼자 뭔가 책을 읽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정석은 단원 구성이 불친절하냐? 단원 구성이 불친절한 게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왜냐면 정석의 가장 큰 단점은 문제 수가 적고 문제 간의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석 워크북 혹은 문제집들을 풀게 되죠. 그러면 정석에서는 단원이 한 서너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서에는 1개 단원으로 되어 있거나, 정석에는 단원이 2개로 되어 있는데 문제서에는 이게 4-5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센 같은 경우에 뭐 2단원이 정석에서는 1-4단원에 편성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 단원이 정석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덧붙이기에는 오늘 요거 했으니까 숙제로 요거 풀어와 하는 게 좀 매칭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석의 단점을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실력 정석과 센을 많이 풀거든요. 2회 독재.
그래서 실력 정석 플러스 센을 풀리기에 초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숙제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다. 순서대로 단원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단원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 선생님들이 정석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정석의 문제들을 보면은 수학적으로 뭔가 떠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떠들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은 정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선생님들 안에서도 구전이 됐든 아니면 뭐 정석 연구 관련한 어떤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의 강의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석이 좀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토모 수학 같은.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조금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가 있는데 답지에 보면은 이렇게 푼다. 애들이 답지를 보면은 왜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갔어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봤죠?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뭔가 떠들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대학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KMO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내용들을 갖다 끼워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경력이 많이 되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석 문제를 가르칠 때 뭔가 떠들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고쟁이가 됐든 블라가 됐든 블랙라벨이 됐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 문제는 혹은 정석의 문제는 올드하냐 조금 착각 중에 하나인데 올드한 것도 당연히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개선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올드한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말 그대로 정석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들 있잖아요. 시대에 필요 없는 내용들이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수학하려면 이건 알아야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아직도 남겨놨습니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다른 문제집과 어떤 점에서 결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다르다는 게 교과 과정에 아예 상관없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아예 없어져 버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행렬이라고 치면 역행렬이 아예 대놓고 설명이 되어 있고 연습 문제도 나와 있는 문제집이고요. 뭐 이중 군호, 뭐 역행렬, 뭐 아니면 뭐 우함수, 기함수, 뭐 절대값 y, 뭐 가우스 기호 이런 거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는 실력 정석 돌린다던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선행을 엄청 일찍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할 거 다 해.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교과 과정에서 빠진 그런 단원들도 그냥 다 배워. 다 배워. 그러면 수학적인 뭔가 사고나 어떤 생각들의 지평이 더 넓어지겠지. 지평이 넓어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하, 확통, 일종의 대학 수학의 내용을 조금 들고 오기, 미적 1, 미적 2를 다 배우기 이런 것도 있지만 실력 정석류의 문제들을 풀면서 옛날에는 이런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빠졌거든. 근데 이거 집어넣어서 해. 그러니까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진짜 엄청 예전에 빠진 뭐 부등식의 영역을 집어넣는다든지 옛날 정석을 들고 와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넣어서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어차피 엄청 일찍 돌리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해. 그냥 다 해. 어차피 너는 끝까지 다 돌릴 거고 선행은 선행대로 할 거고 진도는 진도대로 다 나갈 거니까 그냥 다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엄청 빨리 돌리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정석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석을 엄청 대규모로 가르치는 학원이 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정석이 갖고 있는 장단점만 쏙쏙쏙 뽑아먹는 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반으로 연결되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교육적인 용어에서는 비계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의 역량이 조금 중요한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반 정석과 실력 정석의 차이는 뭔가? 일단 실력 정석은 필수 예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념한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라고 하는데 필수 예제 예를 들면 이제 기본 문제에서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가 보면은 문제가 되게 비슷한데 뭐 예를 들면 실력 정석에서는 3번이 새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예제 1번에서 뭔가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래서 내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들 중에 빠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본 정석의 문제 구성이 문제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적인 다른 개념서는 왜 친절하다고 하냐면 이제 비계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좀 허들이 낮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개념서 없이 어차피 개념서는 내가 그냥 종이에다가 다 적어주면 돼 해가지고 개념은 그냥 말로 해버리고 본
교재 자체를 문제집으로 쓰는 경우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 선생님들은 아예 이걸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센이나 RPM 같은 경우는 문제 수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들 입장에서 요 선호하는 정도가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애가 있어요. 올라가지는 애들은 당연히 휙 올리고 계산력이 부족해? 그럼 계산력은 나중에 그냥 센 100개 돌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효율이 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도 보면은 실력 정석에 보면은 기본 정석에는 없는 좀 자세한 증명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마플 교과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가 제일 자세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석 풀면서 예제 밑에 있는 풀이를 한 번에 봐도 되냐. 그러니까 정석에 보면 이제 필수 예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막 정석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이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유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한 번에 봐도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한 번에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계속 고민해보고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녹아들었나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엄청 고민해보고 풀어내고 성취를 얻어가지고 여기 답지풀이랑 비교해라, 요 문제풀이 요 방법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문제 양도 엄청 많아지고 문제도 엄청 그 뭔가 이렇게 난이도도 엄청 많이 높아지고 최적화도 굉장히 많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요까지를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해야지 라고 그 하는 것과 이렇게까지를 전부 다 배워버리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막 많은 문제들을 너네들이 이제 고민해봐 라고 생각하는 거랑 크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를 그냥 얘들아 문제 이렇게 있는데 1분 정도 한 다음에 문제 읽을 시간 준 다음에 바로 가르쳐줘 버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그냥 저는 개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다 그러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석 필수 예제는 풀리는데 연습 문제가 안 풀린다. 요거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면은 필수 예제를 풀고 나서 연습 문제에서 고민한다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걸 할 줄 알면 이걸 할 줄 알고 이걸 하면 이걸 할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습 문제 안에서 아예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개념에 넣기는 좀 그렇지만은 완전 새로운 내용이지롱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랑 되게 상관없는 문제들이 나올 때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호불호가 되게 나뉘는 거예요. 안 배운 내용들까지도 추론이 가능한 애들은 이게 되게 좋은 책인데, 아니 뭐 이걸 애가 못 풀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넣어놓으면 웃자노?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슈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고쟁이랑 블랙라벨 이런 데서도 어차피 나올 내용이들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석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교재에 뭐가 비슷한가? 자, 정석 자체가 개념서인데 이게 엄청 난이도가 빨리 올라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이게 큽니다. 네. 베리에이션이 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RPM 개념 원리 RPM 뭐 이 정도고, 요 정도까지는 고쟁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쟁이 스텝 3의 후반 부분의 문제들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꽤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뭐 특히 증명 같은 거는 진짜 뭐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근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기출 킬러 문제들이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여러 문제가 막 산재해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출 킬러들을 좀 쉽게 변형해서 놔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고쟁이 스텝 3 같은 경우는 기출 킬러들의 문제들도 그냥 실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치면 자의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상단이 엄청 높은 문제집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최적화가 워낙 많이 되어서 고쟁이 스텝 3가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블랙라벨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실력 정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집이었는데 요즘은 최적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 교과 과정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실력 정석 자체가 뭐 엄청 어려운 문제집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정석에 기출이 반영되어 있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킬러가 쉽게 변형되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정석 연습 문제는 예제와 연관성이 적냐? 뭐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단원의 문제들이긴 합니다.
정석과 함께하면 좋은 책은 뭐냐? 그러니까 정석은 기본적으로 개념서예요. 개념서. 개념서에 뒤에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빡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석을 개념서로 보면은 뒤에 연습 문제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정석을 문제서로 보면은 앞에 개념은 필요 없고 연습 문제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이게 심오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강사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이제 그 단계를 알려드리자면 기본서 그러니까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회독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뭐 실력 정석 플러스 센 같은 걸로 돌릴 수도 있고, 뭐 개념 원리 RPN 돌릴 수도 있고, 실력 정석 센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플 교과서만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때 그냥 고쟁이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에 이제 마플 시너지를 넣고 고쟁이로 돌리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마플 시너지는 독학이 가능하고, 이거 마플 시너지 돌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예를 들면 이게 공수 1이라고 치면은 공수 2 개념과 공수 1 마플 시너지를 돌려주면서 공수 1 2회 독재 고쟁이를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블랙라벨이랑 뭐 기출 문제랑 뭐 등등등 푸는데, 그 사이쯤에 한 3회독에서 4회독쯤에 실력 정석 실력 연습 문제만 모아가지고 푸는 루트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쉽다, 일단 요거는 그냥 축하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력 정석 실력 연습 문제 초반은 좀 쉬운데 후반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단원마다 난이도 편차가 조금 있고 좀 더러운 문제들이 유독 많은 회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단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정석으로 내신 준비가 되냐? 정석으로 내신 준비 안 하면 됩니다. 정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온갖 거 다 배워야 되는, 선행 돌릴 만큼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교재로 쓰기 적합한 책이지,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 이런 거에 적합한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학의 정석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나머지 질답들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2 때 수투 자위까지 하고 겨울 때 기출을 한 번 더 할까요? 엔젤을 할까요? 2-1의 대수고 2-2의 미적 원. 실력이 엄청 높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엔젤을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인 적당히 그냥 부산의 일반고에 전교 5등 안에 든다, 요 정도의 실력이면은 엔젤 아직 할 필요 없습니다. 기출이나 수특수환 같은 거 해주면 됩니다. 다풀기에 수특수환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정석만 하면은 개념 원리만 한 애보다 개념이 약한가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이 약하다라는 것이 책으로 결정됐냐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교재, 그 다음에 공부한 기간,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의 성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결정이 되지, 책에서 이게 뭐 필수 공식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무조건 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답인 게 있었으면 그거만 했겠죠. 인간교재 제외하고는 시중에서 좋은 개념서가 더 안 나와서 수학의 정석을 쓰는 느낌인 것 같네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인간교재는 어지간하면은 좋은 개념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맥락을 봤더니 한환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한환수가 수능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개념서는 맞지만, 되게 잘 만들어진 개념서는 맞지만 수학의 정석이랑 결이 완전히 다른 개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환수랑 비교를 할 거면 개념 원리, 뭐 무슨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의 정석, 마플 교과서가 이제 어떤 개념서라고 치면은 한환수, 그 다음에 뭐 현우진으로 따지면 뉴런, 뭐 이런 교재 수능적 개념을 가르치는 개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개념서, 수학의 정석 포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인간교재는 좋은 개념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쌤은 어떻게 여기시나요? 좋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진짜입니다. 네. 1회독에 바이블이랑 고쟁이 나가는 거는 천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게 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흔하진 않겠죠. 2등급에서 1등급 가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비 고2, 그러니까 5등급제 기준이라면은 무슨 공부, 뭐 책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양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시간 이슈가 제일 큽니다. 왜냐면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여기에 대한 기준치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등급제 기준에서 2, 3등급 받는 친구들,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2, 3등급 받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죠. 2등급, 3등급 애들이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정석으로 하는 것이 뭐 개념 원리로 하는 것보다 뭐 이득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방학 중에 공수 1 마무리 중입니다. 다음 교재 추천해 주세요. 공수 1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음 교재가 있나요? 그럼 공수 2를 하면 되지 아닌가? 네, 질문이 잘 모르겠는데, 공수 1을 마무리한다는 게 만약에 10회독 정도를 했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한 20권 정도를 풀었다, 그러면은 실력 정석, 실력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거나 아니면 증명이나 아니면 자사고, 갑방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고인데 어디까지 나갔어야 하나요? 많이 나갔으면 많이 나갔을수록 보통은 좋습니다. 확통을 2-1대 하면 어떻게 공부 테크 타야 될까요? 2학년 1학기 올라갈 때 대수와 확통을 동시에 보시면 됩니다. 공수 센 C단계는 갭이 큰가요? 갭이 매우 큽니다. 좀 힘들어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센 C를 아예 버리고요, 1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구성으로 보면은 이게 센 B가 요 정도 있고요, 센 C가 문제는 몇 문제 안 되는데 난이도가 2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1품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센이고 똑같이 신사고에서 나온 거죠. 1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센 B가 사실상 문제 수의 대부분인데 몇 문제 되지도 않은 C단계 때문에, 그러니까 B단계, C단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한 책이지 이걸 잘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빼도 됩니다. 그 대신에 1품을 해버리면 1품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되게 예쁘게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C를 아예 생략하고 1품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네, 고쟁이도 요런 느낌이죠. 고쟁이도 요런 느낌이에요. 수능만을 위한 거라면 고1 수학 실력 정석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만을 위한 거면 실력 정석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쌤, 해고 시험이 전사고 수준만큼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기출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부교재 연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판 기출 또는 부교재랑 상관없는 학생들이 전사고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휘문고 문제를 풀고 해고 문제를 풀면은 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회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해고가 부교재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만 봤던 문제는 엄청 어렵지만 봤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네 이렇게 풀면 되네 해서 쭉 풀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봤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고쟁이하고 자의하는데 3회 독재 바로 기출킬러 들어가면 많이 힘드나요? 3회 독재, 그러니까 고쟁이가 2회 독재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회 독재 자의 기출킬러 할 수 있습니다. 수능만을 위한 거라면 고1 수학 문제 어느 거 풀까요? 자의하면 됩니다. 고쟁이랑 수학의 신이랑 난이도 비슷한가요? 대수요. 비상 수학의 신 말씀이신 거죠. 수학의 신이 더 어렵습니다. 확통, 센, 자의 다 하면 그 다음에 고쟁이나 블랙라벨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석 관련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마쳤고요.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시던, 궁금하셨던 분들 그 답변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극초반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수 완전히 달릴 거 아니면 실력 정석 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리고 실력 정석 할 때는 강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랑 실력 정석으로 대형 강의를 듣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으로 수업하려면 그래도 한 10년 차, 15년 차 정도는 되면은 막 잘 다룰 수 있는 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딜레마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공수 1, 2 대수 정도까지를 봤어. 그리고 공수 1 정도가 막 엄청 잘 돌아가. 애 수학머리가 있어. 그래서 좋은 선생님도 구할 수 있는 학군지야. 근데 그 학군지에 한 10년 차, 15년 차 정도 되는 수학 정석을 되게 여러 번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 수학 정석을 하재. 그럼 하면 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든대. 그럼 들어도 하면 됩니다. 마플 시너지 여기서도 네, 요거 대신에 마플 시너지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엄청 탄탄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플 시너지는 문제 양이 엄청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